사업계획서 PPT 작성법 및 양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라는 거는 작년에 나왔던 사업 창업 선도대학과 맞춤형 사업, 뭐 그 외 R&D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 그 작성법과 노하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라는 용어 자체를 잘 안 써요. PPT라는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그 파일의 확장명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이걸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강사님의 강의를 예전에 한 5년 정도 됐나요? 5년 정도 전에 들었을 때 PPT라는 용어보다는 프레젠테이션 용어라는 말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PPT 자체가 저는 예전에 그냥 파워포인트의 약자인 줄 알았는데, 약간 약자죠. 약자인데 PPT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 질문하시는 용어 자체가 PPT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냥 PPT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주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라고 하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뭐 이게 좀 강의 자료로서는 약간 좀 빈약하기 때문에 저도 좀 빨리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좀 심플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강의보다는 그냥 뭐 이야기하는 시간, 정보 전달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 지원 자체, 창업 지원 제도 자체가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배포를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차에서 이제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2차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경쟁 P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형태로 이제 PT를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죠. 그 두 가지, 어떤 그 프로세스 안에서의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양식을 제가 한번 이미 소개를 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선도대학에 나왔던 양식입니다. 작년에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를 5페이지로 제한을 했죠. 보시면 알겠지만 창업자의 전문성이라고 해가지고 창업 배경, 보유 역량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근데 다른 사업계획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아요. 어차피 그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기존에 했던 일이 어떤 일인데 그 창업하고 있는 아이템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창업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의 어느 정도의 그 창업자가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뭐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사업계획서 쓰시는 분들은 이 베이스 안에서 그냥 여기 써요. 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커피 사업이면 커피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점차적으로 뭐 수익이 확대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써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 대부분 보면은
이 내용에 밑에 답달기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작성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래, 여기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심플하게 질문을 하지만 여기서 심플하게 답변을 하라고 제시를 한 게 아닙니다. 원칙대로 따지면 심플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경쟁이에요. 다른 창업자들과 여러분들과의 사업계획서를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쉽게 그냥 답달기식, 어떤 주관식 문제에 답달기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유 역량을 하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해요. 뭐 삼성전자에서 뭐 일을 했다거나 LG전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보유 역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경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역량 부분들을 그렇게 대충 후려 갈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좀 약간 조금 심한 말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이 부분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기술성이라고 이야기를 여기 용어가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사업 아이템 소개입니다. 뭐 기술의 구체성 이런 부분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기술들이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앞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심사위원들이 이 창업이 어떤 창업이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대부분 여기서 그냥 뭐 라이딩을 하시죠. 글자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또한 지금 이 번호 체계 자체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체계 자체를 약간 튜닝을 하셔도 되고요. 밑에다 또 가지를 치셔도 되고 이런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아이템을 설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명 자료도 보시면은 어떤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까?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게 보면은 이 내용이 사업을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림 또는 표를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 보면은 뭐 얼토당토 않는 내용을 여길 막 기술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기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는 이제 기술의 차별성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당신이 하고자 하는데 그 기술이 뭐 국내에는 있는 기술인지 그리고 뭐 경쟁 상대는 누군지 경쟁 상대가 있다면은 그 사람과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어떤 부분에 우위를 차지하고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거냐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자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외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도 똑같죠. 2-3인데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기존 유사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기술적인 우위성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인데 이거는 앞에 단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하고 조금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독창성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같은 부분을 똑같이 쓰셔도 되고 좀 나눠서 쓰시는 게 좋고 하지만 이게 이제 번호 체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아마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앞에 딱 이 부분과 이 부분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제품에 대해서 구현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번호 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죠.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이쪽 부분은 플랜적인 부분이라서 원래 카테고리로 친다면은 좀 분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여기는 통합을 해놨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양식 그 체계를 좀 따르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이제 그것들을 제작할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어떤 플랜적인 부분을 짜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냥 계획만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계획적인 부분들을 그냥 정말 얼토당토하게 써요. 하지만 이거는 그 창업자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정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충 써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대부분은 이 부분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대충 쓰죠. 그냥 뭐 정말 심플하게 그냥 계획적인 표 하나 그려놓고 이제 계획을 짜는데 그런 건 좀 옳지 않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성적인 부분입니다. 홍보 및 판매 전략, 수익성, 뭐 사업 추진 일정, 추진 일정하고 앞에 하고 좀 이제 또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앞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구형 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이 또 나왔는데 추진 일정이 또 나오죠. 근데 이거 앞에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기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분리를 하는 게 좋죠. 추진 일정이. 보시면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십시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제품 서비스 제작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면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동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다른 뉘앙스의 어떤 전문적인 테크닉으로 좀 기술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자금 조달 계획 뭐 해서 이제 창업 선도 대건 여기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거, 유사한 사업 계획서. 이거는 어, 이 사업 계획서는 음, 조금 다른 사업 계획서예요. 이게 똑같은 정부 창업 지원제도인데 또 이제 약간 그 프로그램 성격이 좀 다른 창업 지도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개발 기술의 개요, 뭐 필요성, 독창성, 파급 효과, 뭐 관련 기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근데 이것도 그 용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아까 전 거와 똑같은데 여기는 좀 굉장히 복잡하게 제시를 했죠 사업 계획서를. 심사위원들이 보더라도 너무 보기 힘들 정도의 사업 계획서 양식을 제시를 했죠. 이런 게 보십시오. 솔직히 일반 그 창업자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사업 계획서죠. 이 사업 계획서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도 다르고 추진 일정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대로 템플릿 제시했지만 일반인들이 소화하기에는 좀 힘든, 네, 너무나 형식적이면서도 난해하고 어려운 사업 계획서죠. 이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앞에 내용과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또 많습니다. 국내 시장 현황, 이게 현황 분석이라고 해서 아까 전과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용어만 다 다르지 그 베이스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도 이 사업 계획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이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좀 버려야 될 부분들이 많죠. 이런 형식의 사업 계획서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 양식에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좀 의문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사업 계획서를.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고집어서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여기다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고 무조건 라이딩을 하기보다는 이 사업계획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카테고리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그 요구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고 자신의 사업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방법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그 내용을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한글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이 양식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사업 그 선도대학이라든지 맞춤형이라든지 뭐 기타 뭐 몇 가지 사업 그 창업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3월, 4월, 뭐 5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약간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창업을 하고 싶, 하고자 한다는 그 의지가 강하시다면은 미리 아까 그런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내용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뭐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양식을 살펴본 겁니다. 양식은 비슷하다, 베이스는. 단지 용어들이라든지 그 구성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업계획서 쓰는 내용이라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비슷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양식을 살펴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차 서류 심사가 통과한 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프레젠테이션만 잘하면은 정말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했던 부분들을 좀 요약을 했다고 보시면은 아마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창업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창업에 대한 스토리라는 것들은 제가 항상 언급을 합니다. 정말 자신과 동떨어진 어떤 스토리를 갖고 와서 창업에 도전하면은 창업 지원 받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 창업에 대한 스토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왜 갑자기 스토리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창업에 대한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창업 배경과 보유 역량, 뭐 이런 부분들이 창업에 대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스토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창업에 대한 스토리. 스토리가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팥빙수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 사람의 본 그 전문적인 그 기술 분야는 원래 IT를 했던 사람이에요. IT를 했던 사람인데 너무 막 지겹고 힘든 거야 이제 일이. 그래서 이제 창업을 도전하는데 뭐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팥빙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심사위원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팥빙수냐. 그리고 지금 팥빙수를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이 사람들한테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되겠냐. 뭐 인프라도 필요할 부분이고 정말 이게 매칭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보유 역량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연관성적인 부분들을 연결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팥빙수 사업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배경적인 스토리. 그래서 저 사람이 결혼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 스토리가 딱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잘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능력, 역량이죠. 좀 약간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역량이죠. 보유 역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이템 정말 좋아요. 근데 창업자가 이 아이템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올림픽 국가대표를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이제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유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도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도만 한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해서 올림픽을 출전시키냐? 아니에요. 유도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역량이 강한 사람, 실력이 강한 사람들을 뽑아요. 선출을 해요. 선출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국내에는 유도 국가대표 선출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통과를 해서 역량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했을 때 그 사람 국가대표 선출을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창업 지원도 똑같습니다. 역량이 없으면 그 아이템이 아무리 좋더라고 하더라도 역량이 없으면은 뽑질 않아요. 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바이오 쪽 사업이 가장 이제 뭐 대세로, 바이오는 좀 약간 동떨어지니까요. 이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지금 뭐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대박입니다.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과 이걸 정말 잘 구동할 수 있는 자체 제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은 정말 먹고 사는 데는 먹거리로서는 정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죠. 하지만 그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 현재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삼성하고 LG. 뭐 예전에 펜텍도 있었지만 펜텍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뭐 제조를 한다고 하지만 뭐 한 세 개로 보겠습니다. 세계 외적인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수 있다는 능력을 굉장히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자, 조사 분석의 힘. 이거는 뭐냐면은 이 창업자가 얼마큼 분석을 하고 얼마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부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보이냐면은 뭐 앞에 이제 뭐 기술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제 분석적인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경쟁력 및 판매 가능성. 이제 현안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템은 과연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해 있고 뭐 왜 이 아이템을 발굴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홍보하고 판매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조사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앞에 부분도 조사 분석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가 들어가요. 현안 분석, 뭐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수합 분석이 나오잖아요. 수합 분석된 어떤 요약된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그런 분석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설득력이라든지 논리적인 설계가 들어간 어떤 내용들을 심사위원들은 보는 거죠. 저 사람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과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기반의 어떤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어떤 창업 아이템을 설계하고 시장성이나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수립했는지 이거를 이 부분에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사 분석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수익성은 뭐 말하지 않아도 뭐 당연한 거죠. 창업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예, 수익이 나야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연구 과제성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보면은 그 수익성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그런 이유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 로드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 앞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뭐 중요성적인 부분은 좀 약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창업 지원 제도에 대한 그 목적과 그 지원 제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명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어떤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끝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창업자들이 성공을 해서 점차적으로 뭐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비록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지만 추후에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단계적으로 해서 이 정도 사업으로 성장을 할 거다.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허황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거나 정말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중량이 로드맵을 짠다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사업에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사업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보완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한다면은 그 비전이 굉장히 명확하면서도 장래가 촉망되는 어떤 사업이죠. 예, 그리고 그런 인재고, 촉망되는 인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심사위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면은 음, 사업 창업 지원 제도에서 합격을 하고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 정말 그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하는데 뭐 이걸로 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막 끄임새 있게 준비를 하시면은 그것 또한 더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체계를. 근데 이 체계대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무슨 뭐 군대에서 뭐 일일 보고 하듯이 그 내용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 지치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창업자들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똑같은 거 반복적인 어떤 이 프레임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이 스토리 내용, 이 기반의 내용들을 어떻게 스토리를 짜가지고 내용 기획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지, 뭐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재밌고 심플하면서도 뭔가 이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로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처음으로 이제 동영상 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자료 2개 띄워놓고 막 얘기하고, 샘플 몇 개 갖다가 올려갖고 설명하고 너무 이제 자료가 부실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자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업계획서 쓸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각각 카테고리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심사위원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이 팩트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팩트만 가져가시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 좀 더 저와 뭐 소통을 하고 제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네이버 밴드에서 ESUP 애숲이죠. 애숲의 철자 이제 그 풀네임은 아닌데 거기에 그 검색창에서 ESUP 치셔서 오시면은 좀 더 소통하고 가까운 관계 내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시고 뭐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